뭐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 밀크시슬보다 좋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3일째 독박 육아를 좀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긴 하지만 제 와이프가 해외 출장을 나가서요. 원래 또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와이프보다는 아무래도 쇼핑몰과 유튜브 운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육아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이번에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그래도 아기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났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헤르페스가 지금 올라왔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피곤했나봐요. 어쨌든 독박 육아 하느라 도저히 영상 만들 틈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이가 좀 일찍 자서 간단하게 한 편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밀크시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밀크시슬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흔히들 밀크시슬을 구매하시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밀크시슬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실리마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핏 보면은 뭐 같은 식물 원료로 만들었을 테니까 비슷한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약품으로 된 밀크시슬 추출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함량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밀크시슬들이 밀크시슬 추출물로서 하루 하나 먹는 용법으로는 350mg을 담고 있고 거기에 한 55% 정도가 실리마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3알 200ml씩 먹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섭취량이 600ml가 되죠. 훨씬 더 또 고함량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성비 때문에 하루 350mg 용법으로 먹는 제품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약국에서도 좀 부담없이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의 경우 하루 실리마린으로서 130mg이 함량 제한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mg짜리 의약품 밀크시슬 X에 실리마린이 196mg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배 차이가 납니다. 뭐 일반적인 타이레놀이라든가 이런 의약품 같은 거였으면은 함량이 높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항산화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함량이 높은 게 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제한한 함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밀크시슬의 경우는 열매 원료로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이게 그 약전에 생약 규정집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렸을 때 다양한 검사가 있지만 특이한 점으로 농약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이든 의약품 원료든 뭐 중구속 검사, 이제 함량 검사 혹은 뭐 미생물 검사 이런 것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약 검사는 의약품 원료에만 들어있고 식품 원료에는 따로 농약 검사에 대한 이제 세세한 내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뭐 식품의 원료는 농약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밀크시슬 원료에 대해서 농약 검사를 규정하진 않았어요. 즉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검사하고 있기는 할지 뭐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KGMP에 근거해서 아주 철저하게 생산 감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화이트리스트로 인정받는 그런 아주 우수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몇몇 제약회사들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KGMP를 이제 자기 회사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이나 아주 순도 높고 깨끗하고 정확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식품은 물론 이제 GMP 근거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런 의약품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밀크시슬은 애초에 그 밀크시슬 원료 자체로 이미 이제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알에 350mg, 보통 한 알이 1g 넘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알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먹기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미 밀크시슬 자체가 주성분이 된 이상 다른 부원료나 뭐 부수적인 성분들을 더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보면은 막 원재료 막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부원료로 이렇게 가득가득 담았다고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일 거라는 생각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원료라고 해도 내가 자랑할 만한 부원료면은 일부러 함량 표기를 해서 뭐 기능성은 없지만 요런 거 이제 요만큼 담았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요런 강조조차 없다는 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눈곱만큼씩 넣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을 받은 함량을 담고 있는 뭐 비타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사실 일상 식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밀크시슬 자체 함량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밀크시슬 외에 다른 원료들이 비중이 아주 크거나 혹은 뭐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원료를 사용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기능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 밀크시슬보다 좋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약품 제품이 밀크시슬 함량이 대체로 더 높습니다. 두 번째, 농약 검사는 의약품 원료에만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KGMP는 아주 우수한 의약품 제조 시설로서 식품과 다른 그레이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밀크시슬 외에 다른 부원료들은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원료로 정확하고 깨끗하게 조제한 그런 1일 1회 용법의 밀크시슬 약국 제품이 뭐 물론 약국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보통 1개월에 15,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그런 밀크시슬 제품들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2만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밀크시슬을 챙겨 먹는 사람이지만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밀크시슬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상 정세웅 약사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